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환경운동가, 활동가, 시민 8개월 넘게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어제 집행유예로 출감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까? 박성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뭐랄까요? 카랑카랑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예, 좀 폼 좀 내려고 목소리 좀 깔았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낙천적이고, 유머도 곧잘 하시고 그러시는가 보죠?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상, 사회, 삶 자체가 이제 뻑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 한번 휩쓸리면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 성격도 그러고,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호칭이 필요하면 박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둥굴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전화가 첫 교신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라고 하기가 저도 좀 쑥스럽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본래는 어떤 일을 쭉 해 오신 분이셨나요? 저는, 환경운동을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배낭 메고 그냥 유랑 다니면서 전국 초등학교에 가서 환경 캠페인 나눠주고 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노숙에 걸식하고 그러면서 2006년부터 해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네, 그러면 지금 10년째 그런 운동을. 네. 예,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 이제 좀 안 좋은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용산 참사 현장에 한 6개월 있었고, 그다음에 강정마을에 또 한 2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예, 그렇게 또 계속 하다가 또 환경 캠페인 또 바로바로 이제 이어서 그 전국 지자체가 240개가 있거든요. 예. 각 지자체 다 이제 돌면서 하는 활동인데, 작년에 12월 달까지 해서 한 180개, 190개 정도 지자체를 끝내고 단양에서 이제 활동을 마치고, 네. 12월 중순쯤에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정권이 너무 그냥 못할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 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고향 내려와가지고 단지 뿌리고 다니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발목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구치소도 이제 또 갔다 오게 된 거죠. 그 전단의 주요 내용은 뭐였죠? 정윤회 영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냐. 해가지고 산케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거를 확실히 밝히면 되지. 예. 왜 그거를 오히려 기자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이제 문제를 삼냐 하면서 오히려 산케이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연문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않더라고요. 이거 자체를 연문 표현 자체가 성관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문 이퀄 성관계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죠. 그거는 그냥 소문인데, 그렇죠. 그런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소문인데, 예. 어떻게든 그냥 짓밟아 누르려고 그냥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군산에서도 작년 12월 달부터 뿌렸었는데, 예. 군산에서는 한 2주 정도 내사한 후에, 별로 문제가 안 되네요. 하면서 정보계장이 와서 그 얘기하고 갔거든요. 예. 계속 뿌리고 다녔어요. 대구, 제주도도 전단지 뿌렸는데,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벽에다 이제 붙였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다 해가지고, 예. 벽에다 붙이고, 바로 사진 찍고 다시 띄었다 하니까, 그런가요? 하면서, 그 후로는 이제, 스티커를 안 보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산 같은 경우도, 조성훈 씨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거기 지역에다 뿌리다가 예.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분도 그냥 압수수색 당한 후에 내사 종결로 해서 끝났거든요. 예, 예. 또 광주에서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그 경찰들이 이거 명예훼손 전단지 아니다 해가지고 기사에까지 그렇게 나왔고요. 예. 그런데 어디서 사달이 나서 구속 수감이 됐던 겁니까? 어디에? 대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단지를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예.
대구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보내드렸더니 이분들이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새누리당 경북 도당 앞에서 이제 뿌렸어요. 그냥 길바닥에다 뿌렸으면 이제 뭐 이런 일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것다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야마가 돌아가지고. 심장부라고 할 만한 곳 바로 앞에서. 그렇죠. 네.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킨 이제 그 핵심 지역 중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중심에다가 이제 뿌렸으니 네. 뭐 당에서 이제 난리 났겠죠. 대구 새누리당 당사, 그러니까 예. 경북 도당 당사 앞에 뿌릴 현장에, 순간에 우리 박 선생님도 대구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군산에서. 전단만 보내주었고. 예. 예. 저는 군산에서 이제 뿌렸었는데, 이제 경찰들이 그거 전단지 뿌린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수사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제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화가 나는 게, 예. 처음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라고, 예. 제가 거기 대구에 있었다고 하면서 계속 우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예. 저는 군산에 있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 안 갔다. 내가 왜 거기 가냐. 하면서 소환장이 오길래 안 갔어요. 네.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소환장이 온 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예. 그게, 책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돈으로는. 전단이 무슨 책이래요? 한 장짜리 책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개사료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들은 이거 드시고 뭐 반성하세요. 이제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게 또 한 번 압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찰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리 검토한 후에 네. 자기네들도 좀 무리해서 법 적용을 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온 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법적인 수송 요구서에 요건은 형성되는 거니까 예. 가서 이제 조사 받으려고 딱 갔더니 네. 제가 여기 뭐 군산에서 또 거기 민주노총 아는 형님 거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볼일 보러 갔다가 거기서 유선 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한 거 가지고 그 민주노총이랑 어떤 관계죠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 간첩 사건이나 조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는 항상 혼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산 경찰서도 수사하다가 이제 그 사람은 혼자 그냥 제 멋대로 이제 뿌리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게 전혀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수사하고 말았는데 이제 대구에서는 조직 사건을 만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수사 받다가 어처구니도 없고 이제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것다 개사를 뿌리고 투지석에다 개사를 뿌리고 나와서 또 이래저래 이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걸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 가가지고 이제 또 검찰청에다가 개사를 뿌리고. 예. 또 그 당시에 또 경찰청장이 전단지 뿌리는 거는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또 지침 내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경찰청에 가서도 이제 개사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일리지가 하나씩 이제 쌓여지고 있었죠. 마일리지요? 네,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지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현수막이랑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 얼굴 크게 나온 거 그래서 뭐 권력의 멍멍이 역할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 잡아가니까 뭐 구호를 외치면 잡아가고 또 뭐 사람의 말로 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니까 멍멍 해가지고 우리 구호를 멍멍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멍멍 해가지고 몇 번 외쳤더니 이제 그걸 집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 예, 자 잠깐. 예. 제가 도중에 조금 말씀을 끼어들긴 했지만 뭐 길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판소리 사설 같습니다. 고생하신 얘기를 이렇게 재미로 듣거나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질문 3가지를 드리고 다음 또 말씀 이어가죠. 우선 첫째, 경찰, 검찰청 어디 가서 일부러 그 턱 밑에 가서 심장부에 가서 보란 듯이 뿌리고 그러시는데 본래 그렇게 겁이 없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따져야 하는 게 뭐 당연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그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건데, 예. 지네들이 뭐 폼내고 다니고 그런 게, 그 자체가 무서운 거거든요. 잘못된 거는 가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붙잡혀갈지도 어쩔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잘못된 것을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뭐 쫄 필요 뭐 있느냐? 지금 이런.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그 전단에 썼다는 게 도대체 연문 뭐 이런 정도고 산케이 신문보다도 훨씬 수위가 낮은 건데. 예. 최초로 쓴 조선일보 최모 기자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한 사람은 입건도 안 됐고 산케이 지국장은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먼저 쓰고 훨씬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죠. 예. 그 사람들은 둘 다 입건도 안 되고 무죄가 나왔는데 왜 우리 박 선생님은 8개월 넘게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혹시 수사받거나 재판 중에서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 우선은, 하던가요? 예, 뭐, 조선일보나 이런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편이니까 이제 봐준 거고. 예.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정권 자체가 이제 친일파 연결된 이제 정권이다 보니까 내내 뭐 그것도 자기네들 편이죠. 예. 그러니까 봐주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의 적이잖아요. 힘없는 서민들이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마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중엔 집시법까지 추가가 됐는데. 예. 이 명예훼손 중에 명예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을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예. 아니 또 경찰한테도 또 개라고 하면서 개 사료를 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저 기술적으로 가령 경찰 개인에 대해서 요가면 이제 그게 명예훼손인 건 훼손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을 의혹이나. 하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저는 이제 다만 그렇게 항상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잘못된 경찰들에 대해서 이제 한정을 하거든요. 예. 몇몇 경찰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문제 될 게 없었죠. 특정한- 다만 이제 그 개사료 뿌린 거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그 개사료 바닥에다 뿌렸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5만 원씩 스티커가 나오는 건 있었죠. 예. 개 사료를 그냥 뭐 들고 있거나 뭐 전달한 게 아니고 바닥에 뿌렸기 때문에 길을 바닥에도 살포를 어지럽혔다. 했거든요. 예. 어지럽혔으니까. 근데 또 이제 저도 이제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예. 바닥에 이제 살포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다 수거해가지고 가지고도 오고 그러거든요. 예, 또 예. 환경운동가고 그러니까. 예. 근데 또 그렇게 수거해 가도 또 수성경찰서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안 되는 또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스티커를 띄고 그러더라고요. 아, 대구 수성경찰서. 예. 어디 대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거기 정서 자체가 거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광주, 전주, 군산, 제주 이런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사 종결했고 이건 사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들 그랬다며요. 예. 그런데 유독 대구의 경찰만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이죄도 걸리고 경범죄도 되고 명예훼손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도별로 적용하는 법이 다른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참 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느 분의 변호를 받았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김인숙 변호사님이라고 네. 해서 이제 민변 유명하신 이제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원래부터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니까 대구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회의를 여셔가지고 그 변호사 협회장님이 저 박성수라는 사람 도와줘라 해가지고 거기 대구의 지역에 계신 이제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사실 그냥 공동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총 4분이 그냥 무료로 같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예.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데 8개월이나 구속 수감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시민들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했다는 뭐 최후 진술이었나? 우리 저 박 선생님의 진술이 굉장히 명연설에 가까운 그걸로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뭐라 그러셨어요, 정확히? 그냥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사건을 말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사건을 끌려면은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시려면은 그냥 처음에 잡혀왔을 때 그냥 즉결 처형을 해버리지.
뭐하러 그냥 서로 간에 시간 낭비하면서 예. 이렇게 재판을 하시냐. 예. 하면서 이거 뭐 박근혜 정권의 작은 이 보복과 이 어감만을 일삼는 이 박근혜 정권의 작은 축소판이 이 재판 아닌가 하면서 계속 한 5분 정도 이래저래 줄줄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즉결 처형 이런 단어도 들어 있었어요. 네. 살벌했겠네요. 해버리시라고 했죠. 뭐 어차피 뭐 저야 뭐 배수의 진을 치고 뭐 항상 싸워온 삶이기 때문에 뭐 예. 말아서 하라고 했죠 뭐. 그 국가 국립 호텔 국립 학교에 가신 건 요번이 처음입니까? 아, 저기 노역살로? 아, 네, 이전에도 노역살로에 몇 번 이제 돈 내기 아까워가지고 뭐 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이제 있었던 건이 있어가지고 한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주도도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한 10일 있었고 군산에서도 한 2주 있었는데 대구는 좀 확실히 밥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밥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태규 판사가 조금 길지만 그리고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정책 또는 공직자 직무 수행 등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유죄 판결의 이유입니다. 우리 박 선생이 전국 곳곳에 뿌렸고 대구에는 아마 변홍철 씨라는 또 다른 활동가에게 이걸 보내서 이제 새누리당 앞에서 뿌린 거겠죠. 그 전단에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또는 그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는가? 좀 어디 뭐 공청회장에서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 잡아다가 자기네들 힘 있다고 그렇게 막 앞에서 그렇게 부원부원 자기네들 얘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건들은 좀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뭐가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럼 적용을 하려면은 일본 기자도 적용하고 다른 지역도 다 적용을 하든가요. 처음에 쓴 조선일보 기자도 그렇고. 예, 그러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답답만 하죠. 예. 그래서 조금 이례적으로 독방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8개월 중에 몇 달 동안이나 독방에 계셨습니까? 계속 저기 있었는데 원래 공안사범은 독방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이걸 공안사범이라고 보기가 뭐해서 집시 또는 출판물의 명예훼손 또는 경범죄 이런 거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사건이랑 또 붙는 게 집시를 병합해서 그랬을 수는 있긴 하겠네요. 예, 감히 국가 권력 대검찰청 앞에서 그냥 멍멍 짚고 그러는 것 자체를 이제 공안적인 어떤 활동으로 이제 받는 거죠. 예전에 하도 학생들이 많이 붙잡혀가고 할 때는 집시법 위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른바 시국사범들을 다 독방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죠. 안 그런 공간도 없고. 자, 김태규 판사는 그렇게 했고 재판부 측에서는 우리 박성수 씨가 만든 전단은 그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지 않느냐. 또는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속 수감 기간이 길어졌다가 어떻게 해서 집행유예해서 석방에까지 이르게 됐죠? 보석 청구는 냈었는데 기각이 한번 됐었죠. 기각됐었고 이제 추가 구속도 됐었죠. 6개월 지나고 이제 8개월까지 구속이 됐었던 게 멍멍해가지고 이제 외쳤던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시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이제 올가미를 씌웠었던 건데. 근데 아마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너무 또 그쪽은 무죄인데 여길 또 실형 다시 살게 하고 하기가 이제 거기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재판부에서도 좀 부담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박성수 선생님 본인의 육성으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뭐 수감돼 있는 동안에 여러 전국 각지에서 만나기 위해서 또는 응원차, 격려차 많이들 면회도 오고 그랬는데 원래 시국 관련이면은 직계 존비속 아니면 면회가 잘 안 될 텐데 규정상은. 요새는 뭐 조금 그래요. 예, 그런 아무나 뭐 되는 많이들 접견하셨어요. 모르겠네요. 예. 사실 아니 또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잠깐 또 한 8분 동안 이렇게 보고 가시고 그러는 거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또 접견도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원래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시끄럽게 하고 이게 성격이 내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면회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셨군요. 됐었죠, 예. 흔히들 뭐 환경운동 이런 걸 하면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단체, 시민단체, 조직 이런 데에 가입을 하거나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대개는 연상을 하는데 우리 박성수 선생님은 이렇게 어디 특별히 매이지 않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작은 행위라도 몸으로 직접 뭘 얘기를 하거나 전단을 뿌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본래 천성이 어디 뭐 기관이나 조직에 매이기 싫고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이 지향하고 있는 운동 방식이나 노선과 좀 생각이 달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원래 이제 조직들의 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추궁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이제 집회나 이런 활동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진짜로 순수한 어떤 개인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관계, 어떤 알미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저변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져줘야 뭐 데모도 더 잘 되고 그런 어떤 시민 운동도 더 잘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지구 온난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좀 암울하고 그런 상황도 뭐 부자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 있는 놈들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삶에서부터 잘못된 거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또 반성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려면은 저부터라도 이제 반성을 하자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취지에서 그냥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일바닥 삶이라고 할까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밑줄을 긋게 하시네요. 사회경제적으로 강한 자, 힘센 자 또는 부자 이런 사람들만이 잘못이 크거나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 환경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 각성하자 그런 뜻으로 듣겠고요. 이런 거 여쭤보기는 조금 사생활적인 측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금하니까 궁금함을 남기면 저는 좋은 인터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뭐 답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주 뭐 적극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위나 운동 방법을 택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개사료를 살려도 또는 기저귀를 살려고 해도 돈이 들 것이고 전단을 제작하려고 해도 제법 몇십만 원씩은 돈이 들 거고 발송하고 어디 가서 뿌리려면 또 교통비도 들 테고 한데 특별한 생업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차나 이런 게 뭐 운전면허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저는 또 이제 집도 없거든요. 뭐 집뿐만 아니라 그 작년까지는 한 1년 동안에 연세 100만 원짜리 집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래저래 이제 아는 분들 뭐 사무실이나 잠깐씩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이제 떠돌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우선 별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그리고 뭐 시간 남을 때
틈틈이 이제 뭐 막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쓰고 생활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대구경찰서 앞에서 시위 예. 중이신 사진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오늘 아침이요. 예. 정권의 꼬리 흔들기식 아니구나. 공무집행엔 예, 예. 개사료 옛날 겁니다. 예, 옛날 거예요. 네, 구속되기 직전이겠죠. 예, 예. 그 장면 예, 예, 사진을 보는데 굉장히 지적으로 잘생기셨네요.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시네요. 목소리 좋으신 건 물론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같이 이렇게 지적이고 엘리트적으로 생긴 사람도 예.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또 굳이 또 이런 활동에 또 나서게 됐습니다. 예. 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본인이 지금 지적이고 엘리트적으로 생기셨다고 확실히 굳게 믿고 계시는 거죠? 아, 지적이고 엘리트적으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저 세기의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라는 그 저서도 만들어서 출판한 맞아요. 저술가 대문호라고 그냥 저술가가 아니라 대문호라는 표현이 대문호요. 저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고 한국에는 박선수가 그렇죠. 있다. 예. 둥구리의 유랑투쟁기 좀 팔렸습니까? 예, 뭐 조금씩 팔리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나가겠는데 요번 석방지 신고한 거 그런 거 해서. 아니 또 이래저래 또 그게 이 라인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런 투쟁하고 배낭 메고 유랑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는 이 라인이 조금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라인이요? 별로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권씩 이렇게 구입하시면은 저한테 1,500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인세. 많이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오셨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고 좀 그래서 제가 쭈뼛거리고 숙연해지고 이러는 인터뷰가 될 것을 은근히 걱정했는데 저의 이 소심함을 박 선생님께서 흔쾌하게 명랑하게 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별 말씀이십니다. 예. 나에게는 전단이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전단을 놓지 않겠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하시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강화하는 기회로라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또 갑자기 또 시간을 그냥 편히 말씀하세요. 네. 대문호답게. 예. 그러네요. 막 힘이 나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사실 지금 여기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밝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 지금 신문, 자유지수 같은 경우도 세계 60위권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방통위법 통과시켜가지고 또 사람들 글도 못 쓰고 댓글도 막 다 지우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통과시키고. 네. 또, 이 전단지 뿌린다고 그걸 막 옥죄가지고 이제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이런 상황일수록 더 힘내가지고 한 발을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고 있는 목적이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우리가 겁먹고 뒤로 물러서고 공포에 떨어가지고 움츠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물러서버리면은 결국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한 70년도나 80년도 같은 경우는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고문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어디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안에서도 구치소 같은 경우 들어가도 거기 담당 교도관들하고도 어떤 때는 이제 싸우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별로 그런 목숨의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고통 그런 것도 없고 조금 어떤 고립감 그리고 좀 불편함 이런 것만 이제 좀 참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거가 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고립감과 약간의 불편을 조금 참는 것이라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은 99.9%의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들 못하죠.
그러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래요. 우리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이 수준의 공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분들의 희생의 덕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우리 후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또 버티고 참아내고 그리고 꼭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주변에 뭐 시민 단체들 같은데도 또 10,000원 후원할 거 20,000원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집회 같은데 한 번 나갈 것도 좀 힘들더라도 영화 같은 거 한 번 끊고 2번, 3번 나가는 것도 그런 것도 내내 뭐 조금씩 한 발씩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야만에 대응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 어깨에 힘 빼고 나 고생하고 왔수 나 이런 일 한 사람 이런 티 전혀 내지 않고 쉬운 말로 이렇게 조분조분히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으신 말씀인지 그래서 문호라고 스스로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군산에 계십니까? 예. 뭐 고향이 군산이어가지고 뭐 배낭 메고 유랑 다닐 때는 뭐 전국 돌아다니는데 하겠지만 주로 이제 쉬고 그러면서는 주로 이제 군산에 동가숙 서가식 하지 않을 때는 주로 군산에 계신다. 아니 저도 뭐 군산이 또 뭐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군산에 가서 저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가 뭐 술 담배는 못 하고 그러세요? 예, 밥은 잘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 끼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산을 조금 압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그러십시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별로 뭐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군산에서 있는 분들한테만 이제 알려졌고. 아니, 전국적으로 유명인이셨어요 이미.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외신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신 대검찰 촉과 박근혜 대통령께 대해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줬고 책도 몇 권 더 팔리게 했고 이러다 또 영치금도 또 한 주먹 치고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은 먹고 살게 생겼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지금 이 기회를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반드시 지금 감사를 표한 분들께 우리 땡구리 박성수님의 감사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창원에서 활동하는 박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알죠. 어제 우리 박성수님의 집행유예 소식을 듣고 저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창원의 박훈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알아다 주겠다. 그러더니 불과 한 1, 20분 있다가 전화가 왔고 서울로 불러서 인터뷰할 거여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전화를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전단지에 자기 이름도 올라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따 인터뷰 끝나고 박 변호사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시죠. 소식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꽤 시간은 길었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게 지루하거나 길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억울하게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고초를 당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일부러라도 쾌활하고 의연하게 호연지기가 무언지를 느끼게 해주셨고 환경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겸허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대문호답게 전단이 또 하나의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국민TV 열심히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줄은 저도 미처 예상 못했네요. 둥구리 박성수님과 나눈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